니체 철학 강의 5번째가 되겠다. 오늘 수업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5번째 이야기로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사람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그런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 이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걸 언제나 자비롭고 또한 언제나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지. 자비로운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자비로운 사람이 동시에 누군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은 매우 드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그는 자신의 우월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고 잉여적이며 곧 불평을 합니다. 자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자, 첫 번째 그 우월에 관련돼서 니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10초 정도, 10초에서 20초 정도 잠깐 생각해 보자. 자, 그래. 생각해 봤지? 그 생각한 대로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야.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면 뭐 잉여적이고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지. 별로 자신의 기분에 이익이 안 되는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기분을 푸는 데 있어서 별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기가 경제적으로 돕거나 육체적으로 돕는 것이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보람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곧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거나 아주 행복한 사람들을 잘 케어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관계를 이어가야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해다, 오해. 자살자의 가족들은 그가 자신의 평판을 고려해서 끝까지 살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속으로 몰래 불평한다. 자살자의 가족들은. 자, 이것도 니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는지 잠깐 10초, 20초 동안만 생각해 보자. 자, 생각해 봤지? 자살자의 가족들은 자기가 불행을 당한 것도 뭐 물론 문제지만 자신의 평판에 이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자살조의 가족들조차 이렇게 이익이 안 되면 불평하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관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평을 하겠어. 그때는 몰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불평을 하겠지. 그래서 어, 이번 그 오해에 관련된 이 내용에서는 가족들조차도 이익이 안 되면 불평을 하니 좋은 관계를 위해선 우리는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우월과 같은 맥락이지. 세 번째 적당이란 주제를 생각해 보자.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은 결코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순간 이미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자, 잘 생각해봤지? 큰 선물은 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자신의 생활에. 하지만 그걸 받는 순간 이게 뭐 뇌물죄로 걸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되갚아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부담을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받아도 괜찮은 정도, 내가 줘도 괜찮은 정도였지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덥석 받았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손해로, 내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뇌물죄로 이 사람한테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든지 뭔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뭐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적당한 게 필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되는,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적당한 제공,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제공이 필요하지. 어, 간단한 식사, 같이 먹는 식사값이 아니라 엄청난 비싼 무슨 음식점에 데려가서 밥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부담이 되는 거야. 이익이 되는 그런 제공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유머가 있는 사람이 재치를 보였을 때 그것을 예의에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부류에 자신이 합류할 경우,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재치를 보였을 때 예의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재치가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누구에게도 웃음을 선사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사람이 되면 곤란해겠지. 자, 니체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10초에서 20초. 자, 생각해 봤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머란 얘기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얘기야. 이익이 잘 안 되는 거지. 이익이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로 유머나 위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에서도 벗어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삶만 살고 그 반대로 어떤 유머를 받아들이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구에게도 그 웃음을 선사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삶도 웃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알겠지?
자, 다음번 이야기. 자, 증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물에 뛰어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 두 배로 용감하게 뛰어든다. 자, 여기서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 생각해 보자. 잠깐만 생각해 봐. 야, 여기서는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게 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용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자신의 자존감이 이익이 될 때 좀 더 용감해지는 거야. 그렇겠지? 주변에 겁쟁이들만 있을 때 자기는 좀 더 용감한 것이 드러나겠지? 자신의 평판이라든지 자신의 용감성이 두 배로 드러나기 때문에 용기 없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용기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더더욱 그는 용감해지게 된다. 그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자신의 평판에. 그래서 좀 더 용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번 이야기. 침묵. 논쟁할 때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낸 후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화를 낸 후 침묵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상대방이 불쾌해한다는 거야. 이것은 서로 싸울 때 침묵은 대개 모멸의 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 뭐 약간 해설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자, 니체가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잠깐. 자, 생각해 봤지? 여기서 화를 낸 후에 침묵을 지키면 내가 할 말을 자기 한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든지 자리를 피한다든지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잖아. 그치?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난 할 얘기가 많은데 서로 싸울 때 할 얘기가 많은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그 자신의 화를 풀 만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결국은 손해가 되는 거야. 이익이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화를 낸 후 침묵을 지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이 굉장한 모멸, 굉장한 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낸 후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냈다면 더더욱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도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도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다. 나만 화를 내고 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가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그 당한 사람은 더욱 화가 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건뭐 가능한 한 화를 안 내는 게 좋지만 화를 냈을 때는 화를 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마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자기 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끝내는 것이 그에게 좋은 거야. 그에게. 기분을 풀어준 거니까. 그게 결국은 뭐 나도 화가 났겠지만 그래도 화가 난 상태에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그가 마지막 말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가 기분을 풀게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기분에 이익이 되는 거지. 그 방법이 관계를 그나마
끊기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 이야기 공부하자. 대화가 끊겼을 때 친구의 비밀 이야기를 그 희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여기서 니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잠깐만 생각해 봐. 자, 생각해 봤지? 자, 여기서 우리는 자기 비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와 더 친밀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뭐 영혼의 동반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은 어떨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되면 내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털어낸 이야기가 그 친구한테는 아주 즐거운 잡담거리로 희생이 되는 거야. 내 비밀 이야기가.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 내 비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희생으로 즐거움을 얻고 있으니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거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비밀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그 비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비밀로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부담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 그 관계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아예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 비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나에게도 좋고 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 친구를 위해서도 좋고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되면 뭐 너만 알아 하면서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알겠지? 우리는 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비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철회. 정신적 관점에서 볼 때 명예로운 자의 인간미는 무명의 사람들과 친밀한 방법으로 드러나요. 자신의 주장을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데서 발견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그냥 처리하면 안 돼. 자, 여기서 니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생각해보자. 자, 생각해봤지? 여기서 니체는 진정 명예로운 자의 인간미는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장 때문에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자기 주장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넘어가는 정도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주장을 서로 주장을 하다가 멋지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멋지게 칭찬하면서 멋지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의견이 논리적,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훌륭하다면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지. 동의하고 그냥 말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생각을 바꿔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으로 멋진 모습이지. "그래, 그래. 알았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생각도 바꾸겠다."라고 해야지만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서로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관계가 관계로서 끝나고 서로의 이익이 되는, 저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는 저 사람의 나한테 의견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서로 주장을 하면 저 사람이 훌륭한 의견을 가져도 내 주장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렇겠지? 그 사람 주장이 훌륭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그 사람 주장을 내 생각을 처리하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서로 관계를 맺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 서로 이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멋지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주장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끝까지 주장해서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채취하고 자신의 주장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을 거다. 자, 오늘 수업은 너무나 인간적인 다섯 번째 이야기다. 니체 철학 강의 다섯 번째 이야기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선 이익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위해선 서로 이익이 돼야 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내가 그에게 쏟은 정성도 있고 한데 그 정성을 쏟은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이익이 돼야 되잖아.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이 어떻게 그 관계에 작용을 하는지 알아봤다. 오늘 수업한 내용 잘 확인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익의 관점을 잘 고려하기 바란다. 자, 이번 니체 철학 총서는 소강서부터 시작해서 반그리스도, 도덕의 계보, 즐거운 지식, 우상의 항원, 비극의 탄생, 선악을 넘어서 모두 다 훌륭한 책들이라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책들이야. 반시대적 고찰, 권력의 의지, 디오니소스 창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자라슈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걸 전부 다 어떤 책들인지 차근차근 공부해 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 니체 철학 강의 다섯 번째 강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